연이은 비로 김장용 가을 배추에 작황이 좋습니다. 폭염으로 급등한 배추 가격도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전북현대가 스카우트의 승부 조작으로 승점 9점 감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위 유지에는 지장이 없지만 명문구단 명성에 큰 흠집이 났습니다. 편의점 강도에 이어 도주극을 벌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순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연이어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요 며칠 내린 비에 가을 배추 생장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가을 가뭄도 해소하고 김장 걱정까지 덜게 하는 단비입니다. 조만간 노지 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배추값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비를 맞은 배추밭이 싱그러운 연두빛을 뿜어냅니다. 9월 중순 모종을 심은 뒤 지금은 배추마다 속이 들어차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에 모종 심는 시기를 늦추며 걱정했는데 다행히 적당한 비가 내려 작황이 좋습니다. 배추 심는 시기에 그래도 적절하게 비가 와줘서 올 여름에 아주 덥고 힘들었었는데 지금 작황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을 배추 주산지인 고창과 완주 등에는 최근 한 달 새 100mm가 넘는 약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배추 가격은 아직까지 폭염과 가뭄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 소비자 가격은 8,000원 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하지만 가을 배추의 생장이 좋은 만큼 다음 달부터 점차 가격이 하락해 노지 배추가 다량 출하되는 11월에는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본행지 무배추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었는데 한 11월 중순 정도 가면은 평지 무배추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좀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다만 올해 배추 재배 면적이 다소 줄고 모종 심기가 늦어져 김장용 배추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더라도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현대가 스카우터의 심판 매수에 승점 감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위리그 강등의 중징계는 면했다 해도 뼈를 깎는 자성과 명예의 회복이라는 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북 현대에게 이번 시즌 승점 9점 감점에 벌금 1억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소속 스카우터가 심판에게 500만 원을 주는 등 심판 매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징계입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암암리에 벌어졌던 악습이 되풀이된다면 프로축구의 전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K리그 만들기에 전북 현대의 현재 승점은 68점으로 2위 서울과는 14점 차. 이번 징계로 전북의 승점은 59점으로 떨어져 2위와 승점이 5점 차로 좁혀졌지만 리그 1위는 지키게 됐습니다. 전북 현대는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전북 팬들은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축구단 측의 반성과 쇄신을 따끔하게 주문했습니다. K리그의 리딩클럽답게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응원해야 되니까요. 스카우터의 일탈이 구단 전체의 개입인지 논란 속에 최악의 경우 하부리그 강등까지 우려됐던 전북현대. 위기는 벗어났지만 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등 2관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입니다. 이와 함께 전북도민들의 자부심이자 K리그의 최고 명문구단인 전북현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치열한 반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버스지부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나흘째 파업을 벌인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이 70% 수준을 보였다며 다음 주부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전주시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 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1,500여 명은 다음 주에도 파업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편의점에서 강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시내 한복판에서 차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10번의 추돌 사고를 냈는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익산시 송악동의 한 편의점. 한 남성이 라면과 일회용 젓가락을 들고 유리창 쪽 탁자 주위에서 어슬렁거리더니 진열대에서 와인병을 빼내 달아납니다. 가져가려는 게 거울로 보여서 제가 잡아서 하다가 그 사람이 저를 세고서 쪽에 때리고 자기 차 타고 도망갔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범의 트럭 바로 뒤쪽까지 쫓아갑니다. 도주 차량은 갑자기 후진을 해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52살 최모 씨는 편의점에서 강도를 저지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익산 시내에서 1시간가량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시립도서관과 원광대병원 사거리 등 시내 곳곳을 질주하며 1시간 동안 10번이나 추가로 차량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70살 배모 씨가 다치고 추격에 나선 순찰차 2대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주 차량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가로질러 인도로 빠져나갔습니다. 자칫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차량을 세워둔 시내 한 육교 옆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오늘 새벽 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자기가 접시를 했다면서 따르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중강도와 특수송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열차 부족 등을 이유로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을 반대하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민의 교통권 보장 차원에서 열차를 추가로 구입해서라도 전라선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출신이나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명분을 축적해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운행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 진홍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진 내정자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고 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쳤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진 내정자가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성공과 세계 잼버리 유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유산 가운데 사람을 통해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영상으로 만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소리축제는 연휴 기간에도 실험적인 공연과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바다가 밥이고 집이고 나 인생 바치. 오는 11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다리는 제주도 해녀문화. 날때부터 정해진 숨의 길이에 따라 일을 하는 해녀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바다는 무덤으로 변합니다. 인류의 가치 있는 유산 중 사람을 통해 전승되는 무형유산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3회째로 16개국 26편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북서부 지역인 브루타뉴의 전통춤인 페스트노즈 등 무형유산을 시연하는 기회도 마련돼 있습니다.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발굴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유하고 활용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연주되는 가야금과 클라리넷, 일렉, 거문고 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악기들의 음이 섞여 낯설지만 몽환적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이기에 가능한 실험적 무대. 주말과 휴일에도 한국 전통음악과 폴란드, 미국, 아일랜드 등 해외 음악이 하모니를 이뤄내며 어린이 체험연극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 애들이 좋은 우리나라 소리와 외국의 여러 가지 또 소리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보고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인류의 문화가
축제를 통해 연휴 내내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영입니다. 벽골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는 비가 내리는 오늘 야외 행사를 일부 수정했지만 농악 공연과 벼 탈곡하기 등 농경 체험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군산에서는 근대 수탈의 역사와 교훈을 체험하고 배우는 시간여행 축제가 개막했으며 내일은 정읍구절초 축제가 시작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사합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도내 10개 전통시장도 참여해 대표 상품을 20에서 50% 할인 판매하며 전주 남부시장은 천변 주차장에 30여 개의 간이 점포를 만들고 야시장 할인 판매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남부시장 천변 특설 무대에서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개막 행사가 열렸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만 75세 이상 노인은 10월 4일부터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은 10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보건당국은 나이별 접종 기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학교 가운데 탈의실이 설치된 곳은 58개로 12%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교실이나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 공학의 경우에도 342곳에 탈의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에 기여하는 영호남의 광역자활센터가 전주에서 장터를 열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서 열린 영호남 자활상품전에서는 전주의 우리밀쿠키와 안동의 전통된장 등 영호남의 30개 자활 기업과 사업단에서 만든 상품이 판매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을 축제가 잇따라 개막한 가운데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도내 가을 축제의 현 주소와 한계점을 짚어보고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방사능 방제법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종전, 원전 반경 8에서 18km를 20에서 30km로 확대해 전북의 경우 영광 한빛 원전구역 해당 인구가 6만 6천여 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 방사능 방제 대책 예산은 340만 원에 불과하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 청년층의 실태와 문제 요인, 청년 욕구 등을 진단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른 세분화된 청년 일자리와 문화, 복지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해 종합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도내 청년 인구 비율은 지난 2011년 27.4%에서 지난해에는 25.5%로 낮아졌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동료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22살 이모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상급인 이 씨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익산시 금마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닭고기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71살 전모 씨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